두산에너비티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고요. 어제 이제 오클로하고 그리고 SMR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을 갖다 왜 다르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의 급락과는 좀 이것 때문에 두산에너비티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간밤에 그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원전, 양자컴 그런 쪽이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오늘 마이너스 2.8% 하락 중인데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일단 SMR 그쵸? 두산의 지금 신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SMR 쪽이 이렇게 빠졌어요. 57달러에서 40달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빠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오클로도 이제 13%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고점 대비하면 얘도 한 30% 빠진 것 같네요. 그렇죠? 193달러, 200달러 눈앞에 두고 있다가 137달러, 140달러니까 캐시우드 쪽에서 일단 원전 쪽을 대량 매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도 그렇고 양자 쪽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리게티 그런 쪽도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이제 버노바 이런 쪽은 오른 것도 크게 없기 때문에 하락도 견조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쪽이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13% 이러니까 아주 확연히 티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의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25니까 준수하죠, 이 정도면. 자,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차트를 갖다가 보면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AI 전력 부족이죠, 그렇죠? 원전을 갖다가 만드는 나라가 자 지금 일단 미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전 1기를 짓는데 제작 기간이 15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제작 기간이 한 7년, 7, 8년 수준. 그러니까 제작 기간으로 보면은 일본도 지금 약간 좀 이런 쪽이에요. 쪽이 지금 이제 약간 여기에 좀 맥을 갖다 같이 하거든요. 선진국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제조업이 거의 붕괴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쪽은 이미 경쟁력을 갖다가 많이 잃어버린 거죠. 한 20년 동안 제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인력이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계속 이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장인제도 그런 쪽이었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배 때부터 지금 다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한 6년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작 비용 측면에서도 선진국 거의 약 한 3분의 1 수준 2분의 1에서 적어도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이상 갭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쨌건 미국에서 기존에 이제 원전을 갖다가 100기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00기가로 늘린다고 하고 일단 500기가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원전을 갖다가 한 300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형 원전을. 이거를 갖다가 누가 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미 중국은 어쨌건 계속 미국과의 경쟁 구도기 때문에 중국은 힘들죠, 그렇죠? 러시아 힘들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결국 미국과 유럽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 여기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경쟁력 있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한국이란 말이죠. 러시아, 중국이 아웃됐죠, 그렇죠? 이 중에 이제 러시아, 중국이 아웃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면 원전의 TSMC가 될 가능성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이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첨단 원전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SMR이나 아니면 오클로 같은 경우가 이거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는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갖다가 한 해 이익이 계속 적자죠,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 2천억 적자예요. 즉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직은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유니콘이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술력만 있고 아직 계속 적자만 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계속 지금 돈을 갖다 벌어들이고 한 해에 1조를 갖다가 물론 두산도 지금 1조에 비해서 제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단 뉴스케일 파워하고 그리고 이제 오클로를 갖다가 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 적자가 마이너스 2천억씩 나는 회사고 오클로도 마찬가지예요. 오클로도 보시면 한 해 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1200억, 1300억 이렇게 나는 회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 GE 버노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쨌건 계속 이익이 나는 회사죠. 물론 이익 대비해서 PER이 한 100배니까 문제긴 한데 보시면 이제 이익이 이렇게 나는 회사란 말이죠.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버노바의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시총이 지금 220조네, 그렇죠? 226조. 자, 그러면 컨스텔레이션도 지금 이익이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59조, 1874원 이런 회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클로하고 SMR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다? 실적이다.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두산 엘러빌리티를 볼 때 기본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갖다가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조 한단 말이에요. 한 200조 갔다가 지금 160조 들어오는 거니까 뭐 넉넉 잡아도 PER이 거의 한 뭐 20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속 만년 적자인 회사고 그리고 상장한 지 자체도 얼마 안 되는 회사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급락했다고 그래서 원래 언론은 되게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내죠.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만년 적자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투자하는 패턴입니다. 반면 G 버노바나 컨스텔레이션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G 버노바는 시총이 한 220조 그리고 일단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 대상이 좀 약간 되기가 좀 어렵고 종합 신재생에너지로 봐야겠죠. 그렇죠? 영업 이익이 한 6조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이 한 159조 그러니까 160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조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은 50조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을 짓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원전 하나를 짓는데 제작 기간이 15년에서 20년, 비용은 두세 배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미국에서 그렇다고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도 지금 약간 목을 메고 있는 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갖다가 확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쪽에서 어쨌건 우리하고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일단 되게 좀 모순이 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단점은 뭐겠느냐? 기본적으로 PER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다. 원전은 장기 게임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원전을 갖다가 300개를 갖다가 짓는다고 하는 게 앞으로 30년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전 뭐 짓는데 하루 이틀 걸리느냐? 그리고 어디에 짓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노이즈예요. 결국 뭡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